안녕하세요.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 피스톡톡 라디오. 오늘도 평화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피로를 풀고 행복을 나누고 함께라면 모든 게 좋아져. 피스톡톡 우리의 빛나는 시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꿈들이 반짝이는 날이죠. 어린이들의 웃음처럼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피스톡톡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호호 아줌마 출시 부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어린 시절의 설렘과 즐거웠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호호 아줌마 70부인께서도 어린이날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보통 이렇게 막 늦게까지는 안 놀았는데 어린이날은 동네 친구들하고 좀 늦은 시간까지 막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한 번은 놀다가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다 잠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고 그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뭐, 한 해 그랬었던 것 같아요. 활발하셨군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뭐 늘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는 정말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마냥. 저도 신나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선물도 받는 즐거운 날이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린이날에 정말 신나게 뛰어놀고 그땐 늦게 들어와도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하셨던 것 같고요. 또 그날은 선물 받는 게 참 너무 기다려졌거든요. 둘째여서 언니한테 헌옷을 물려받다가 어린이날에 새 옷을 선물 받으면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정말 그 옷을 만지면서 밤새 너무 끌어안고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현재 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 속에서 이런 평범한 웃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생긴 것도 단순히 선물을 주고 축하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죠.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주체라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 1923년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세계 곳곳에서 그 아동 그 전문가들을 초기에는 이제 어린이들을 주로 구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방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린이를 존중해야 할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보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와 그 존엄을 함께 되새기는 날인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거죠. 네.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정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중한 가치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존엄과 이 권리를 지켜야 하는 건 어린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또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존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움직임이 얼마 전에도 있었죠. 바로 4월 26일 세계 여성 평화의 날입니다. 그날 그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녀왔잖아요. 남녀노소 모두가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도 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4월 26일 세계 여성 평화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4월 26일은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 평화를 염원하는 그 여성들의 뜻을 모아서 제정한 세계 여성 평화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특별한 날이죠.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 세계 여성들이 이제는 함께 뜻을 모으는 날이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 뜻깊은 날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정말 뿌듯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해외에서도 세계 여성 평화의 날에 여성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세계 여성의 날로 잘 알고 계신 3월 8일이 있잖아요. 그 3월 8일은 정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여성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만들어진 의미 있는 날인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정말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던 여성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서 평화를 이룬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세계 여성 평화의 날을 세계 곳곳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필리핀에 있는 다바오 섬에서는 4월 26일 평화활동 기념비가 있는 그린 파라다이스 공원에서 세계 여성 평화의 날 6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바오에는 그 말씀드린 평화활동 기념비는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세워진 기념비거든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 시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여성들을 기념하고자 그 기념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필리핀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여성들이 하나 되어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도 평화를 향한 마음이 하나로 모였던 거군요. 그날 저도 토요일 그 4.26 행사에 초대받아 다녀왔잖아요. 일단 그날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평화의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는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의 분들이 캠페인 진행하는 내내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갈 때마다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또 이제 함께 참여한 것 중에 나에게 전하는 평화의 한마디, 또 나만의 평화 안전기지를 적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짧지만 정말 깊게 나를 돌아보고 평화를 다짐해보는 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네. 자연과 함께 하니까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그 행사를 진행하는 저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그 언제부턴가는 사실 저희가 처음 평화 활동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평화가 너무 생소하고 좀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조금 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 캠페인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직접 메시지도 남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확실히 이 평화라는 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4.26 그 행사 현장에 정말 평화를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면서 또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세계 여성 평화의 날을 아시나요? 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세계 여성 평화의 날이 있는 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듣고 보니까 너무 근데 뜻깊은 날이었고, 아마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또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세계 여성 평화의 날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함께 이제 배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음, 저희가 그 캠페인 보드판을 통해서 전쟁을 원하시나요? 평화를 원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해봤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
그리고 대화, 자유.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듣기만 해도 고민이 되는데요. 사랑, 대화, 자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어떻게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거 고르고 싶으실까요? 그날 어떤 걸 많이 선택하셨나요? 네, 여기서 그 사랑에, 이제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붙여주셨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대화를 선택했는데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또 이해하고 풀어가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선택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대화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먼저는 대화.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또한 그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생각나는 게 그날 시민들과 즐겁게 참여했던 돌림판 돌리기. 그거를 시민들께서 또 되게 유쾌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준비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랬는데, 정말 저희가 그 돌림판을 돌려서 정말 다양한 문항들을 넣어봤거든요. 평화 포즈 한 컷 찍기, 네. 평화를 외쳐보기, 평화의 다짐 한마디 적기, 이런 활동들을 해봤는데, 정말 아이들도 어른들도 너무 즐겁게 참여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 하시면서 가시더니, 음료수를 또 잔뜩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아우, 저희가 안 그러게요. 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평화로 해서 자기도 뭐라도 하고 싶다면 주시고 가시고, 아우, 저희 정말 너무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즐겁게 그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그날 즐겁게 이 평화라는 것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저한테 기억에 남는데요. 되게 마음속에 울림이 컸던 질문이었어요. 어떤 걸까요? 네네.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 참, 저희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후대에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어떤 아픔도 저희가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기후 위기라든가 뭐 이런 환경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이 지구촌을 사는 그 현존하는 우리 인류가 우리 후대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가. 보다 나은 세상, 보다 평화로운 세상, 보다 환경적으로도 좀 더 나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진지하게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현장에서 정말 너무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정말 청취자 여러분도 잠시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전쟁이 아닌 평화, 또 폭력이 아닌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을 꿈꾸는 그런 미래를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말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계 여성 평화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속 평화의 마음이 모여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 마음으로 새기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마음을 담아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네, 소중한 오늘을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음악 같이 들어보실까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작은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세계 곳곳에 내전과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의 국가가 이런 내전, 전쟁을 겪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세계 분쟁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분쟁이 되고 있는 곳이 이제 표시된 건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그렇죠. 상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지속되는데 전투 행위가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안전하거나 평화롭지는 못한 거죠. 음, 맞아요. 음.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국가는 약 34개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 많은데요. 네. 이런 음, 무력 충돌로 인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23만 3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아, 추정된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을 또 기념하고 아이들이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내전이 계속되는 나라의 어린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또 일상을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럼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이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여성의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말이 뭐 여성은 약하나 뭐 어머니는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여성이 갖고 있는 그 모성 본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그 전쟁, 이 내전 상태의 여성들도 강하게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시겠지만 그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여성들의 평화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나라는 굉장히 오랜 내전으로 아이들까지 그 총을 들고 싸워야 했던 나라죠. 네, 음, 그 나라의 레이마 보이라는 여성이 종교와 출신을 넘어서 이 무슬림과 기독교 여성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음, 정말 하얀 옷을 입은 여성들은 총 대신 전쟁을 멈추자라는 작은 피켓을 들고 대통령궁 앞에 조용히 앉아서 평화를 요구합니다. 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그런 협상장 문을 막아서는 용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조용한 힘이 라이베리아의 휴전을 가져오게 되고 정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던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러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성이 되게 오랜 시간 생명을 돌보고 공동체를 이끌어온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화운동에서도 이 여성이 대화 치유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네. 네, 이런 네. 그 갈등, 예, 그런 갈등을 다시 이제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문화, 바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퍼뜨려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여성들의 그런 모습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라이베리아 여성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낸 여성들이 많이 있죠. 그쵸. 또, 네, 북아일랜드에서는 종교 갈등 속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평화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25살의 젊은 사진가 파티마 하수나가 전쟁터 한가운데서 또 카메라를 들고 민간인들의 고통을 또 세상에 알리려고 음, 했는데요. 이 총알이 날아드는 폐허 속에서도 그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그런 참혹함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렌즈를 들고 그 평화를 외쳤거든요. 이렇게 여성들은 생명을 돌보고 또 공동체를 지켜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평화 운동에서도 정말 대화와 치유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때 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멀리 있지 않고요. 정말 작은 갈등을 평화롭게 풀어나가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걸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작은 평화의 실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이 한편 먹먹해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해지기도 했는데요. 총보다 강한 침묵, 또 렌즈로 외친 평화,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조용한 용기까지 여성들이 보여준 그 행동들은 결국 평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또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멋진 평화의 유산 아닐까 싶네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평화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평화의 실천가가 되어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인사는 두 분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아, 예. 어린이날부터 시작했다가 좀 무거운 주제까지 오긴 했지만 모두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피스톡톡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방송 이후 피스톡톡 오픈 채팅방에 따뜻한 응원의 글과 이모티콘 남겨주신 분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기로 했죠. 네, 청실님, 병아님, 로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또 느낀 점이나 소감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그 사연 소개와 함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 이번 주도 많은 참여 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피스톡톡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언제든 편한 시간에 평화를 만나러 오세요. 지금까지 피스톡톡 조이였습니다. 네, 2부 순서에서는 본드걸의 UNI 피스 하모니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하루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 여러분은 FM 88.7MHz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의 쉼터 피스톡톡톡 피로를 풀고 행복을 나누고 함께라면 모든 게 좋아져 피스톡톡 우리의 빛나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싶어. 어린이날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DJ 본드걸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날 어린이날이죠. 모든 어린이 여러분 축하합니다. 반짝이는 눈망울만큼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 가득 퍼지는 하루, 모든 어린이들이 꿈꾸는 대로 마음껏 뛰놀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나눠볼까요?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I still myself, but I'll just start again. I keep
try everything. 네,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삽입곡 Try Everything, 힘들어도 뭐든 다 해볼 거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망쳤어. 그러나 실수가 있어야 배우는 것이 있어. 난 모든 걸 다 해볼 거야.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내용의 곡이었습니다. 네,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음 곡은요, 오연준 군이 부른 바람의 빛깔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원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OST 중 하나인 바람의 빛깔은 자연과 사람, 세상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노래하는 곡으로 가사에 있는 바람의 색깔을 볼 수 있나요? 당신이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오연준 군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부르게 되니 훨씬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그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그 한쪽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걷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린이날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은요,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거든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는 나라의 보물이다 라고 외치며 만드셨어요. 그전까지는 어린이를 그냥 어른들의 작은 버전으로만 생각했대요. 하지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시며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받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나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푸른 바다 멀리 끝자락까지 나는 바라보았어.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착한 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난 이렇게 바닷가에 또 서 있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려 해봐도 나의 발길이 나를 이끄네. 갈 수 없지만 가고 싶은 곳.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날 불러. 그 누구도 모르는 곳.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도와줄까. 알고 싶어. 떠나면 얼마나 멀리 가게 될까. 알아. 섬에 사는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하다는 걸. 모든 준비 잘 돼 있지. 알아. 섬에 사는 사람 모두 자기 할 일이 있어. 또 내 역할도 있지만 자신을 갖고 더욱 강하게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나의 맘속엔 다른 노래가 아니 안 되지. 바다를 비추는 눈부신 저 빛이 난 궁금해. 그 비밀이 멀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들려오네. 알고 싶어. 수평선 넘어 뭐가 있을까. 하늘을 따른 저곳이 날 불러. 그 누구도 모르는 곳.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불어주지. 난 갈 거야. 떠날 거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은요. 어린 시절의 빨간 운동화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이라고 하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어린이날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들 새 가방, 장난감, 인형을 받았는데 저는 그저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죠. 사실 마음속엔 조금의 서운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길에 조심스럽게 내민 종이 봉투 하나, 봉투 안엔 빨간 운동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쇼윈도 앞에서 몇 번이나 쳐다봤던 바로 그 운동화였어요. 저는 말없이 울면서 운동화를 신고 집안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빨간 운동화는 없지만 그날의 따뜻한 마음은 제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아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넵니다. 아들,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긴 마음이란다.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날만큼은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 오래오래 가슴속에서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Till as old as time, true as it can be. Barely even friends, then somebody bends unexpectedly. Just a little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 but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ever just the same, ever a surprise, ever as before, and ever just as sure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조금 철든 형입니다.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 7살짜리 남동생 준호에게 특별히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준호가 생긴 게 마냥 싫었어요. 내 장난감도 뺏기고 엄마 아빠 관심도 반으로 나뉘고 뭐든지 울면 다 봐주고 어리다는 이유로 다 넘어가 주니까 억울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녀석이 요즘 달라졌어요. 얼마 전 제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로 말없이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쓱 밀려오더라고요. 형, 내가 좋아하는 젤리 줄게. 울지 마. 형은 내 슈퍼 히어로야.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 그날 이후로 전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 집 슈퍼 히어로는요, 준호였어요. 준호야, 오늘 어린이날 형이 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형이 용돈 모아서 샀다. 이건 형이 히어로에게 주는 선물이야. 언제나 지금처럼 밝고 웃기고 가끔 감동 주는 귀여운 내 동생으로 있어줘. 어린이날 축하하고 형이 진짜 많이 사랑해.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이 세상에 하나뿐인 슈퍼 히어로입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 원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발라해도 가겠지 날 향하자 Hero 일생일 때의 사건 내 영혼을 소유리 짙빛는 드라운 어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는 안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멋지게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어주겠어 뭔가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 봄을 찾아 떠났지 Hero, it's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민준이에요.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친구들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자랑했어요. 어떤 애는 게임기 받았대요. 어떤 애는 가족끼리 놀이공원 간다고 들떠 있었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셔서 지금은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뭔가 바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자랑할 때 나는 그냥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좀 서러웠어요. 오늘 할머니가 라면 끓여주면서 그러셨어요. 우리 민준이는 착해서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말이 오늘 내가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그래도 따뜻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거면 오늘 하루도 괜찮은 날인 것 같아요. 네, 민준군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은 글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혹시 오늘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니? 너만 없는 것 같고 너만 웃지 못하는 것 같고 너만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아직 다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야.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해. 말하지 않아도 잘 웃지 않아도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아도 그저 너로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빛이 된단다. 내가 견디고 있는 하루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아. 힘든 날은 언젠가 너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고 지금의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준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하루만 더 힘내보자. 세상 어딘가엔 반드시 너의 편이 될 누군가가 있어.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모은 것들 대단하지?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겠지? 이것 좀 봐, 아름답고 신비한 물건들 바라보면 넌 이렇게 말할걸. 어쩜? 뭐든 있거니 내겐 재밌는 것들도 많지. 아주 귀하고 별난 것도. 너도 한번 볼래? 정말 많아. 하지만 이걸론 부족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떨까? 보고 싶어 춤을 추는 연인 걸어다니는 걸 뭐라고 불러? 다리. 지느러미로는 멀리 못 가. 다리가 없으면 춤도 못 춰. 돌아다니는 곳을 뭐라 그러지? 거리. 걷고 싶고 뛰고 싶어. 저 태양 아래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곳에서 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 햇빛 아래 모래 위에 눕고 싶어. 그곳에선 이해할걸. 나같이 혼나지 않겠지. 두 발 딛고 설 수 있게 해줄 거야. 난 알고 싶어 세상 모든 걸. 궁금한 모든 걸 묻고 싶어. 대체 불이란 뭘까? 뜨겁다는 건 언제일까? 자유로운 세상 만날 수 있는 그날.
것으로 오늘은 세상이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하루입니다. 푸른 하늘도 살랑이는 바람도 활짝 핀 꽃들도 모두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같아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우리 모두가 한때는 작은 어린이였던 것처럼 오늘은 마음만큼은 다시 어린이가 되어 꿈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볼까요? 오늘 하루 마음껏 웃고 신나게 뛰어놀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모님, 선생님, 모든 어른들이 어린이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한답니다. 모두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세요. 유엔아의 피스 하모니 본드거리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